저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개봉 당일날 일본 현지에서 본 다음 귀국하자마자 바로 리뷰를 했는데요. 역시 많은 분들이 호평을 쏟아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비판의 목소리도 꽤 있었죠. 제일 대표적인 이야기가 기대 이하다, 너무 지루하다가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귀칼 극장판이 지루하시는 정도면 너무 도파민에 절여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도파민 디톡스를 받아보시는 게 자, 그럼 정말 무한성편이 지루한 게 맞는지, 왜 이런 전개를 간 것이고 이 오타쿠 시키는 엄청난 호평을 쏟아냈는지 이제 한국에도 개봉이 됐으니까 마음껏 스포하면서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철저한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래부터도 주관적이긴 한데요, 이번 건 진짜 제 생각 위주니까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인 평가는 이미 앞선 영상에서 했으니 그거 참고하시면 될 듯하고, 이번 영상도 진짜 대충 만들었습니다. 얘는 속도가 생명이었어요. 근데 저번에 생각보다 힘을 빡 주기는 했는데, 여튼 그럼 진짜 시작하죠. 이 리뷰에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포함한 귀멸의 칼날 시리즈의 스포일러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앞서 농담처럼 도파민 중독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부 그렇게 느낄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스포 없는 리뷰에서도 얘기했듯이 제 개인적으로 아주 약간이라고 느끼기는 했습니다만 분명 중간에 약간 힘이 빠지는 부분은 존재해요. 그럼 정확히 어느 부분이 그러는가? 자, 이 다음부터는 진짜 스포일러 합니다.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딱 이 정도만 듣고 가셔요. 그럼 진짜 합니다. 나 경고해. 이번 극장판은 크게 잡아 전개순으로 첫 번째 상현이 도우마 대 시노부, 두 번째 상현 6 카이가쿠 대 제니츠, 세 번째 상현 3 아카자 대 탄지로엔 기유, 총 3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3파트 모두 스토리 전개 구성은 거의 유사합니다. 전투 시작, 전투 중 과거 회상, 결과 도출. 이제 과거 회상에서 누구에 대한 과거 회상인지, 그리고 승자가 누가 되는지와 같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요, 여기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파트가 바로 전투 중 과거 회상입니다. 갑자기 전투 하이라이트에서 툭 끊기더니 과거 회상, 이러니 다소 맥이 끊긴다고 느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다 그러냐? 전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한 파트씩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번째인 아카자전, 이건 말할 것 없이 완벽 그 자체죠. 얘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액션 거의 끝. 그니까 아카자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회상하는 신이기에 흐름에 전혀 방해를 주지 않고요. 이 서사가 아카자라는 캐릭터를 완성시키는 파트이기 때문에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되는 파트이기도 하죠. 이 과거 회상이 없으면 아카자는 그냥 싸움꾼일, 아니면 박명수예요. 원인이 나로 교주로. 물론 이 스토리 자체가 세탁질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애니 제작팀이 아주 공을 미친듯이 들이다 보니 완벽에 가까운 세탁 기능을 해버리죠. 솔직히 애니 보고 나면 아카자의 마음이 이해가 될걸요? 때문에 아카자의 서사는 애니팀이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 이상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뛰어넘었다고 보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떠한가? 저는 이 비판의 포인트들이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파트는 두 번째 카이가쿠 파트라고 봅니다. 카이가쿠 얘기하기 전에 도우마 얘기 짧게 먼저 하자면, 시노부의 과거 회상, 도우마의 과거 회상, 그리고 시노부가 결의를 다지는 회상까지 3번이나, 그것도 액션 중간중간에 나오다 보니 다소 뚝뚝 끊긴다는 느낌을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는 이 파트들은 필요하다고 보며 액션과도 연결이 되다 보니 필수 불가결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의 두 번째 카이가쿠 파트, 여기서도 역시 카이가쿠 과거 회상 한번, 제니츠와 카이가쿠 과거 회상 한번, 마지막에 죽은 스승에게 위로받는 씬 한번, 이렇게 총 3번의 회상 및 유사 회상 씬이 있는데요. 다른 애들과 별로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얘는 왜 문제인가? 우선 카이가쿠 자체가 다소 뜬금없으며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악역입니다. 도우마나 아카자, 이후 나올 코쿠시보는 이미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악역이며 그들 나름대로의 포스를 풍겼던 악역들입니다. 아카자는 무한열차에서 엄청난 강함과 포스를 보여줬고, 코쿠시보는 그런 아카자를 한마디로 제압했죠. 도우마의 경우 강함 자체는 나오지 않았으나 그 강한 아카자보다 위인 상현 2라는 점, 무엇보다 그 나름의 매력을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과거 회상이 나오는 건 이 캐릭터에 대한 빌드업이니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카이가쿠는 그런 빌드업 없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존재에 대한 언급들이 잠깐
약간씩 있기는 했어요. 다만 상연으로서의 위상이나 캐릭터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얘기하면 아마 이런 얘기 나오겠죠. 카이가쿠는 애초에 비호감 맥스 찍는 캐릭터에 갑자기 상연이 돼서 밥으로 나오는 게 맞는 캐릭터다 억까하는 거 아니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를 리가요. 그래서 저는 카이가쿠의 과거 회상씬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매력이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파트가 지루하다가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바로 제니치의 회상씬입니다. 제니치의 회상씬을 보면 자신보다 척척 해내는 카이가쿠를 질투하면서 동시에 존경하고 있어 둘이서 함께 으쌰으쌰 하고 싶었다는 내용인데, 전 사실 이 파트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과거 회상이 카이가쿠를 세탁시켜줬는가? 아니죠. 과거 때문에 제니치가 형을 베는데 망설였는가? 아니죠. 이런 과거이기에 제니치가 복수심을 불탈 수 있었는가? 역시 아닙니다. 물론 1, 2번 같은 전개로 가면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죠. 그냥 과거 회상이 주로 사용하는 예시로서 얘기한 거예요. 여튼 과거 회상이 주는 요소로서 아무런 필요 요소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 파트 통째로 드러내도 스토리 전개에 아무 이상 없어요. 심지어 하필이면 이런 쓸데없는 과거 회상이 액션 중간에 끼니까 더더욱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이건 제 개인적인 감상평인데요. 그 뒤에 죽은 스승님과 만나는 씬도 솔직히 그닥이었습니다. 막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아서요. 야, 근데 왜 나는 뭔가 와닿지를 않냐? 자, 여기까지가 작품 내적인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너무 정직하게 다 애니화해서 로 정리 가능할 듯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원작자의 요청으로 인해서 애니팀이 전혀 손쓸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자의적으로 고하는 건지는. 그래서 원작 서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애니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내적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외적인 요인도 있다는 얘기겠죠. 이 작품은 155분, 그니까 약 2시간 30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평소 애니 분량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애니 한 편당 대략 24분, 오프닝 엔딩 빼면 19분에서 20분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건 약 7에서 8편 분량이라는 얘기겠죠. 생각보다 분량이 꽤 됩니다. 이걸 한 자리에서 진득하게, 그것도 아무런 조작, 편집 없이 쭉 봐야 한다는 얘기. 당장 저희 때도 1.5배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결말 포함 더 나아가 쇼츠를 영화 한 편 뚝딱 하는 시대이니 체감상 더더욱이 느리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무려 유튜브 영상까지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귀멸의 칼날 원작 다들 보시지 않았나요? 하다못해 아마 여러분들의 쇼츠 알고리즘에서 여러 귀칼 스토리 요약과 떡밥 요약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롱폼에서도 원작 요약 같은 거 보신 분들도 꽤 계시겠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이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 기준으로 꽤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서사를 알고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지겨운 게 똑같은 거 또 보는 거죠. 그런데 스토리 전혀 변화가 없으니 보신 분들에게는 새로울 것이 없고, 그러니 과거 회상 같은 이미 아는 내용이 나오면 다소 지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요게 두 번째. 그렇다고 과거 회상을 무슨 액션씬 마냥 격하게 넣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개그물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만 들으면 뭐야, 첫 리뷰에서는 막 올려치기 하더니 결국 애니 잘못 만든 거 맞잖아,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원작자의 압박이 있든 말든 그걸 우리가 이해해줄 필요는 없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작품이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이상 잘하기 어렵다고 본다는 점. 우선 저는 본 애니가 원작을 함부로 수정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카드로 통신을 들은 거라 확신은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제작사와 감독은 결국 원작 귀칼이라는 틀 안에서 연출과 서사를 감안해야 한다는 일종의 족쇄를 쥐고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저는 이 정도 이상의 서사를 해내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미 아는 사람들 관점에서 과거 예상을 다 잘라버릴까요? 그럴 수는 없죠. 어쨌든 제작사는 원작을
안 봤다는 전제 하에 애니를 만드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헤븐즈필 3부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마블이나 DC 혹은 원작을 두고 있는 어떤 영화를 만들 때 후속작 기준 전작을 보고 와야 하는 건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원작을 보고 오라는 건 잘못됐다고요. 실제로 제가 그걸로 해펜 3부 스토리에 아쉬움을 표했죠. 뭐 이것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만 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다소 지루하더라도 과거 회상이나 각성을 위한 서사 파트는 넣어주는 게 맞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게 겁나 말도 안 되게 고퀄이에요. 작화, 연출, BGM, 진짜 모든 게 다 만족 그 자체. 아니 그 만족을 넘어 감동을 받게 하는 수준인데 그 아주 작은 토시 하나 때문에 이 작품을 비판한다? 제가 아무리 비판을 주 컨텐츠로 삼는 유튜버지만 그 정도 상도덕은 갖고 리뷰합니다. 아니 기요와 아카자와의 대결, 그 시작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연출, 마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그 연출, 그거요 진짜 잘못하면 정말 짜치고 촌스럽습니다. 근데 보신 분들은 아실걸요? 진짜 전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한성 3D 연출, 이건 예술의 경지예요. 이건 말입니다 2D로 구현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귀칼이 3D 연출로서 어느 경지에 이른 작품이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담인데 사실 이건 성이라기보다 CT 아닐까? 무한신도시? 그리고 중간중간 3D와 2D를 오가며 보여주는 액션들, 어떻게 헤븐즈필 3부 때보다 더 발전했냐? 아 물론 사실 발전하는 게 맞는데 사실 해필 3부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귀칼이. 무엇보다 진짜 내비치는 세계 연출. 원작은 그냥 갑자기 눈에 엑스레이 찍은 것 마냥 근육하고 뼈만 보이고 많은 연출이었는데 애니에서는 무슨 우주가 펼쳐져서는 진짜 애니를 보면요, 와 얘가 진짜 경지에 이르렀구나 라는 게 확 느껴져요. 이런 정말 최고의 연출을 보여줬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불만을 품겠습니까? 이렇게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스포일러를 담는 제 주저리를 해봤는데요. 대다수의 분들이 좋은 평가를 준 작품이니만큼 여기서 얘기되는 비판 포인트는 소수라는 점,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억가를 담아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는 진짜 만족하면서 봤어요. 아 그리고 이건 진짜 여담인데 그 중간에 우부야시키 가문 애들이 도면을 그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면서 와 저거를 깨도 없이 저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덕질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애니를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오래군이었습니다.